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상당히 무더웠는데 오늘은 조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흐름을 6.17 대책위에서도 바람직하게 좀 찾아야 될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도 이 방송 보시면서 그 흐름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지난주 바로 이 시간에 부동산 6.17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또 시장이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사님 오늘 어떤 내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저번 주 시간에 좀 간단하게 6.17 대책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런 어떤 그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사항을 한번 짧은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준비되었으니까요.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6월 들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 지정하면서 범위를 대폭 확대했고,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세 번째, 재건축 규제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 주택에 투자할 경우 과세 부담을 강화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및 지방의 투기 수요도 모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고강도 대책으로 보인다며 작년 12.16 대책에 이은 고강도 대책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해 더욱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19일 날 부동산 발표가 있고 나서 이제 6.17 발표 이렇게 건너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가 6.17에 좀 나왔습니다. 일단 대출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도 근절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내용은 이제 하나하나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비규제 지역을 이제 대부분 이제 규제 지역으로 바꿨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을 좀 더 확대했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인천 쪽이라든가 이 부평 쪽이라든가 부천 쪽으로 좀 이어져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전체적으로 밑에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남부 쪽에 있는 평택까지 모든 게 이제 이렇게 안쪽에서 묶어놨다. 조정 대상 지역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양주에서 의정부 라인입니다. 여기까지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놨죠. 소위 말하면 이제 GTX 신호선이 들어가는 이 라인 자체를 미연에 좀 방지하는 것도 좀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총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48개가 됐고요. 이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한 69개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산이라든가 평택, 또 광주, 또 양주, 의정부가 이 조정대상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여기서는 좀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양주나 의정부 쪽이라든가 평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미분양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그 미분양 물건들이 좀 어느 정도까지 소진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놨다라고 이제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강화된 대책들이 있었죠. 여기서 특별하게 내세울 건 없지만 일단 재개발조합원의 조합원 이 분양권에 대한 전배 제한이 한 번 더 강조됐다. 이 정도 내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을 좀 세분을 좀 한다 그러면 이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주택이라든가 이 분양권 또 조합원에 대한 분양권 자체를 상당히 좀 묶어놓은 그런 상태가 좀 들어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3억 이상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하나가 이제 신고 의무화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LTV 조정 같은 경우도 있는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일단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이제 처분하고 또 전입도 돼야 된다는 거죠. 또 기존 주택은 2년 내 처분 및 전입이 또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조성 대상 지역에 있는가 아니면 투기과열지구에 있는가에 따라서 2년 내 처분이냐 또 1년 내 처분이냐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뭐 5년, 10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아파트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런 조건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추진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게 나왔을까를 보게 되면 6월달 이후에 이 상승 전환 또 수도권과 지방권 일부에 과열이 좀 지속될 것 같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유지될 것 같았으니까 기존의 이런 어떤 과열지구를 이제 차단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국토교통부가 얘기하는 이 투기 수요, 이 갭 투자 형태의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제적 대응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투기 과열지구라든가 조성 대상 지역에서 적용되는 것들은 이제 그 저번 주 6월 19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뭐 신규 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6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승인 신청한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전 등기 시까지 이제 분양권이 전매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6월 6.19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완료한 단지를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투기과열지구와 이 조성 대상 지역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6.19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제 승인되고 신청이 완료됐으면 1회 한해서 전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성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종전대로 이제 전매가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분양권을 또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 있으면 소유권 등기 시 전까지는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성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 그 내용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좀 특색이 있어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이렇게 임시적으로 이제 1년 동안 유예를 둬서 이제 한시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앞으로 부동산의 흐름을 좀 규제할 수 있는 흐름을 좀 찾아가느냐 이런 내용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대상 면적 요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높게 짓다 보니까 고층으로 좀 짓다 보니까 이게 토지 면적 자체가 한 5평, 상가 같은 경우는 한 6평 정도가 되면 이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지거래 허가라는 증서를 구청에다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내가 여기서 거주를 할 겁니다. 이런 내용을 좀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허가를 받으면은 이제 가능한 거고요. 이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주거용지 같은 경우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거주 할 겁니다라는 것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적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 용도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잠실 쪽 주변이라든가 뭐 신사동도 주변이라든가 뭐 압구정동 이런 지역을 한정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묶어놨다는 거,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2년 거주 요건이 좀 들어갑니다. 요게 2년 거주 요건의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이 법 개정 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 사업부터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 이후에 조합 설립이 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2년 거주 요건이 좀 들어간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쪽 즉 조합과 뭐 관할 관청에서 감찰평가를 양쪽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평균가로 해서 이제 현금 청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있고요. 또 이 안전진단도 약간 좀 변경이 됐는데요. 이제 형식화되어져 있는 부분을 뭐 실질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요. 계속적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계속적으로 놓는 겁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시, 군, 구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시도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도에서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이거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의무화를 시킨 것이 하나가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이 도정법이 개정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말 이제 12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도정법이 어떻게 개정되는가 또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2년 이상 거주라는 이 요건 자체가 연속적으로 거주를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 총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그 아파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오히려 뭐 제한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거는 조합원 분양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전세 세입자를 또 내보내야 됩니다.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이런 어떤 또 이런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또 오히려 추후에는 또 전세가가 또 상승하지 않을까 또 이런 염려가 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준공 후 이제 신규 재건축에 대한 부담금 이게 이제 그 부담금 이게 합헌 결정이 나고 나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은 파급 효과를 현재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그 건축 부담금 의무자인 조합이 이 부과 종료 시점, 그러니까 준공이죠. 이 준공을 기준점으로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된다, 내역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내역서를 제출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10년이라는 기간을 두죠. 그래서 10년 전에 이 아파트에 대한 공시지가, 그 다음에 현재 준공 시점 이후에 아파트에 대한 가격 이렇게 차이를 둬서 거기서 이제 분담금을 좀 계산하다 보니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피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법으로 좀 더 개정이 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법인에 대한 양도주택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신도시의 아파트 준공되고 난 미분양 물건에 대한 아파트들이 이렇게 법인을 세워서 많은 주택을 좀 가져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또 이제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법인 주택 양도시에 대한 어떤 그 세율을 좀 인상을 해서 법인이 주택을 가져가는 또 법인에게 준 혜택을 이제 없애버리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 뭐 투기과열 지역 이거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적용되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단위세율을 적용해서 뭐 3%와 4%의 단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존에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혜택을 좀 폐지를 하고, 근데 법인세를 또 중과세를 또 부과를 시켜서 법인이 이런 어떤 부동산을 투기하는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금자리론에 대한 전입, 실거주에 대한 요건을 강화시켰는데요. 이것도 내용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그 시행일 자체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아마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뭐 안에서 뭐 세부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7월 말 이후에 시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3개월이라는 기산점 자체는 주담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을 좀 기산합니다. 그다음에 전입과 실거주 이 여건을 유지를 시켜야 된다. 이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전입을 보시게 되면 이 차주가 대출 실행 시점 또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에 이 전입세대 열람원을 은행에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실거주 요건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디딤돌 대출 확인 방식과 동일하게 좀 운영을 하고요. 또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대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입 여부를 조사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기한 이익을 상실을 시켜서 바로 저 보증금 자체를 회수하는 그런 어떤 그 장치를 좀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그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매매라든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이 주택담보대출을 좀 금지를 시켰습니다. 운전자금, 시설자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이죠. 그다음에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대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관계없이 이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7월 1일 이후에 주담대를 좀 받을 수 없는 걸로 좀 되어져 있고요. 또 이런 어떤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예외를 둬서 허용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또 이제 3억 초과 아파트 매입 시 전세 대출 제한 이렇게 좀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1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거주하는 것은 뭐 전세에 살고 1주택을 유지시키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제한을 좀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전세대출 보증 이용 제한 대상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이 KB 시세로 시세액 3억 원을 초과하고 투기나 투기과열 지역에 속해 있는 경우라면 요 해당 사항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3억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을 좀 제한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6.17 대책 이후에 이제 발생되는 부분, 또 앞으로 이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현재 좀 남아 있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규제를 소위 말하면 저항이 없이 어떻게 좀 이 내용을 좀 풀 것인가라는 어떤 숙제가 좀 남겨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부동산의 흐름을 어떻게 좀 찾아가서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될 것인가라는 것에 좀 열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동산 TV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 것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